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이제 오늘 금리가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주식시장에 대한 대응, 향후 방향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에서 지금 올라가지 않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나보다 더 비싸게 사줄 사람이 없다. 그리고 그 가치를 제대로 알아줄 돈이 없다. 약간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2000포인트, 2200포인트 때 이제 막 주가가 막 올라가고 있는 시점에서는 그때보단 지금 돈을 거의 더블로 들어야지만 내 주가가 올라간단 말이죠. 그래서 주가가 변변치 못한데 더욱이 지금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180원까지 올라가면서 단기간에 올라온 모습을 보면서 외국인들의 투자가 좀 약간 위축됐죠. 그래서 선물이나 옵션의 포지션으로만 좀 수익을 벌고 현물로는 들어오지 않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금리가 인상이 됐는데요. 중요한 것은 보통 왜 금리가 올라가면은 주식시장이 위기인지를 잘 몰라요. 네, 그 왜 그러냐면은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여기 보시면은 모든 이제 돈이 있으면은 돈이라고 치시면은 돈에서 내가 부동산도 할 수 있고 채권도 할 수 있고 예금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주식도 할 수 있어요. 그다음 파생상품도 할 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뭐냐면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요. 내가 주식을 하지 않고 예금을 했을 때 또는 채권을 했을 때 아니면 회사채를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거기서 날 수 있는 수익률이 있잖아요. 그 수익률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거 대비 이 주가의 할인율이 달라집니다. 지금 예를 들면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주당 순이익이 있습니다. 주당 순이익. 주당 순이익 위가 있으면 얘를 뭘로 나누냐면 보통 채권금리 기준, 기준금리 기준, 예금 기준, 국고채 10년물 기준, 회사채 A의 등급 기준의 몇 배의 0.4%다. 그럼 0.04를 할인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걸 예상주가로 예상을 하죠. 즉 무슨 말이냐? 이 회사가 시가총액이 즉 주식 가격이 얼마가 됐을 때 정도가 되면은 이 회사 주식 한 주 갖고 있으면 얼마의 수익을 벌기 때문에 채권 대비 예금 대비 한 두 배밖에 못 번다. 그럼 굳이 내가 이거 갖고 있을 필요가 있냐라고 하면서 매도를 하게 되죠. 이게 정상적인 그런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지금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게 계속 높아집니다. 높아지면은 분모가 계속 높아지면 어떻게 되죠? 이게 작아지겠죠? 총 합이. 그러면서 위기가 발생한다. 그래서 제가 그 핵심 포인트가 그겁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저금리 시대가 오래 지속된 다음에 상승할 수 있었던 것들은 거의 없었어요. 여태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 사례를 통해서 좀 적용하기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특수 시점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지금 계속 발병이 되고 있고 2차 변이, 델타 변이까지 되고 나오고 있는데 현 상황에서의 가장 리스크는요. 종식입니다. 종식. 이 바이러스가 종식되는 순간 저는 주가의 위기가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더 이상 그 재정 정책을 돈을 풀 수가 없거든요. 명분이 없습니다. 명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가장 큰 리스크다라고 생각이 들고 금리 인상은 지금 3% 4%대였던 것이 5% 6%로 올라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악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호재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 이제 저희 한국의 통화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원달러 환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은 외국인 자금이 유입이 될 가능성이 커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 더 올렸으면 좋겠어요. 예. 주식 시장 입장에서는. 그래서 조만간 올해 또 한 번 더 올리게 되면은 저는 그때가 아주 좋은 장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이걸로 인해서 주가가 할인되는 경우는 상당히 낮아요. 왜냐면 지금은 거의 돈발로 올라가고요. 어떻게 보면은 소외된 종목들은 잘 올라가지 않고 테마 관련 종목들 그리고 대형주들도 급등을 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위치보다는 외국인이 투자 자금이 들어오면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보시면은 금리가 서서히 오르게 되면요, 그거를 이미 계속 주가에
선반영이 계속 되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이 안 나옵니다. 오히려 상승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환율 차트 잠깐 보시면은 예, 보시면은 오늘 이제 1170원 정도에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점진적인 뭐 1150원까지도 내려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 지금 일단 주가의 위치에서 반등 위치를 봤을 때는 여기 보시면은 예, 외국인의 매도세가 있었고요. 코스닥은 그리고 코스피도 외국인 매도세가 있었습니다. 자, 내일부터 그리고 9월부터 외국인이 어떤 포지션을 잡고 현물에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 반드시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종목별로 좀 보시면은 네, 삼성전자 보시면은 이제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있긴 하지만은 과거에 어마어마하게 매도를 쳤던 것보다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리고 오늘 하락을 보시게 되면은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왜냐면 거래량도 별로 없는 상태에서 외국인도 매도가 많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락이 나왔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 더 이상 현 시점에서의 그 하락과 상승은 힘이 없는 상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돈 있는 사람이 돈을 들고서는 삼성전자에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기 위해서 외국인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증시 주변 자금 흐름을 보면은 고객 예탁금은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 몇 개월째 늘어나지 않고요. 그리고 시중이 그나마 조금 빠졌다. 요거는 좀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은 고객 예탁금이 들어오지 않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기대할 것은 외국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점 참조하시고, 특히 오늘 외국인이 들어온 종목들 잘 살펴보시면은 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건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종식이 되는 순간 그때부터 몸을 사려야 된다. 이 점은 꼭 명심을 해 두시고, 그리고 금리가 오른다 위기다, 테이퍼링이다 계속 언급을 되는 그 시점이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외국인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환율이 떨어지면서 안정화되냐 안 되냐, 1140원대로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이슈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건 지금 뭐 8월달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내일 이제 또 하루가 지나면 또 한 주가 끝납니다. 조금만 힘내시고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조금이나마 이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